자, 조금 전에 갓 나온 아침 밥상 같은 IT 헤드라인 뉴스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전자신문의 양종석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또 다양한 IT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그냥 들어갈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그 언론사와 유명 연예인 연예 기획사 홈페이지, 그다음에 제약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포되는 그 접속하기만 해도 감염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제로데이라는 악성 코드가 전파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기사입니다. 그냥 단지 홈페이지에 접속만 해도 감염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감염되는 건 아니고요. 이 악성 코드가 미리 심어져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되는데 감염이 되는데요. 네. 일단 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 PC로 전파될 확률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 제로데이인가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지금? 네네. 제로데이는 통상 그 운영체제나 네트워크 장비 등 시스템상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나 해킹 공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제로데이 악성 코드의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 CV2012-1889. 뭐 이름만 들어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칭 그 마이크로소프트 제로데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군요. 주로 그 MS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이 그 윈도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로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익스플로러 사용해서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MS 제로데이 감염이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좀 그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해커가 사용자 PC의 모든 권한을 탈취해서 좀비 PC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계정을 도용하거나 정보를 훔치고 웹캠이나 마이크를 통해서 녹취를 하기도 하는데요. 해커의 뜻에 따라서 심각하게는 원격 조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피해가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현재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MS 제로데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외에서 주로 발견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난 주말부터 국내 대형 언론사와 연예 기획사 홈페이지, 그다음에 팬클럽 페이지 등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량 유포돼서 상당수 국내 사용자가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대형 연예 기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큐브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인기 아이돌 그룹이죠. 샤이니의 팬페이지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예 기획사나 인기 연예인들의 홈페이지는 이윤석 씨 같은 연예인들 홈페이지는 청소년들이 많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의 피해가 좀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내에서 감염된 사용자 중에서는 이제 청소년의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스캔과 카이스트 사이버 보안 연구센터 등의 자료에 따르면 연예 기획사에 유포된 악성 코드는 디아블로 3 등 돈이 되는 국내 게임 계정을 모니터링하고 탈취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접속할 때마다 그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는 OTP 그 번호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된 보안 시스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한번 감염되면은 아주 피해가 큰데 그렇다고 또 아예 인터넷을 쓰지 않을 수도 없는 이제 시대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네. 일단 한국 MS 측에서 지난 14일에 임시 패치를 발표하긴 했는데요. 정식 패치가 아니고 악성 코드 감염의 경로가 되는 XML 기능을 비활성화시키는 임시 방편입니다. 그래서 MS에서 아직 정식 패치가 나오지 않은 제로데이 공격이기 때문에 MS에서 정식 패치가 나오는 다음 달 중순 정도는 돼야 좀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 되네. 그렇죠. 아무튼 정식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추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저희가 컴퓨터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임시기는 하지만 이제 방금 설명한 MX의 그 패치를 사용해서 1차적인 차단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당분간 익스플로러 대신 대체 OS 그 익스플로러죠. 크롬이나 사파리 등의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다중 캐스터가 인터넷이 안 된다고 막 고민하던데 저 한번 감염됐는지 좀 살펴보세요. 그러니까요. 인터넷이 안 되면 좀 답답하죠. 사람이. 네,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답답한 표정이잖아요. 자, 빨리 좀 MS에서 정식 패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두 번째 소식은 그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화번호 앞에 00이 뜨면 아들 전화라도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좀 슬프기도 하고 아들 전화라도 일단 의심해봐라 이런 뜻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심각한 경우에는 그 납치 상황을 위장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윤석 씨도 이런 보이스 피싱 전화를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정확히 그 사례예요. 심지어는 제가 연예인인 것도 알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촬영 중인데 급히 돈을 붙여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 붙여줘. 근데 이제
약간 사투리 있기가 있어서 나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셨어요. 아, 다행이네요. 예. 정말 다행이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경찰청이라고 사칭해가지고 근데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저 기사의 피해 사례는 다 당하고 있네요. 돈 많으신 분들만 받는 거 같아요. 저는 그게 역시, 없거든요. 역시. 네, 운 좋게 이렇게 그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 예. 실제 해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이스피싱에 종종 쓰이는 해외 발신 전화번호마다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의무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가요, 전화에? 네. 그 해외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수신자 그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 식별번호죠. 00X나 00XXX 같은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올 때 집, 아들, 어머니 같은 애칭을 띄워서 좀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발신 번호를 확인했을 때 그 번호가 00으로 시작되면 그 의심하고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되게 되나요? 네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전화번호 조작 사기 행위를 사전에 뿌리 뽑기 위해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어제부로 채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뭐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그 보이스피싱 전화번호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시켜가지고 아예 연결이 되지 않게는 할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 모든 그 보이스피싱 번호를 미리 알고 차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화통화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 이미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군요. 네네. 다행입니다. 이게 좀 보이스피싱은 계속 좀 점검과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계속 진흥화되기 때문에.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 소식은 그 안드로이드의 그 본거지죠. 구글이 사무실 책상과 손바닥을 넘어서 거실까지 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실 책상은 구글 이제 웹사이트를 말하는 것 같고요. 네. 손바닥은 스마트폰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구글과 거실은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뭐 애플이나 이제 구글 같은 업체들이 계속 영역을 확장하는 뭐 그런 그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는데요. 구글에서 그 처음 내놓은 가전제품입니다. 네. 오, 가전제품. 제 PDF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전제 밥솥은 아닐 거고. 구글과 가전제품. 네. 어떻게 연결? 이 사람은 그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그 세르브이 브린이 애플 그 구글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하는 모습인데요. 교주 같아요. 네. 네. 스마트 안경을 좀 착용하고 있죠. 네.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27일입니다. 예. 구글이 미국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클라우드 콘텐츠를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패드로 조정해서 거실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넥서스 Q를 선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구글에서 선보인 스마트폰 시리즈가 넥서스라고 알고 있는데 넥서스 Q는 또 어떻게 다른 거죠? 네, 넥서스 Q는 그 스마트폰은 아니고요. 안드로이드와 구글 플레이를 결합한 검정색 공 모양의 소셜 스트리밍 기기입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의 영화와 음악 등을 가정의 TV, 오디오로 보내서 재생해주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넥서스 Q에 갖다 대면 콘텐츠를 바로 전송할 수 있고 자신의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스캔할 수 있도록 소셜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유저들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구글 개발자 대회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한테 이 제품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좀 공 모양 같기도 하고 무슨 알 모양 같기도 한데 네네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전제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 소식은요. 그 대중들이 게임을 이용할 때 어떤 기기를 많이 이용할지 좀 상상이 좀 되시는지요?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집에서 컴퓨터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네. 요즘은 또 길거리 가다 보면 스마트폰 이용해서 게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좀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방금 그 관련해서 그 국내 리서치 전문 기업인 오픈 서베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10대부터 50대까지 977명에게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해본 게임 유형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1%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게임이라고 밝혔습니다. 70.7%를 기록한 PC 게임을 앞질러는 것이죠.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작고 또 효율성이 높다 보니까요. 더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응답자들은 지난 한 달간 평균적으로 5개 게임을 이용했고요. 게임 구입 비용은 평균 32,000원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모바일 게임 시장이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잠깐 봐도 이 스마트폰 게임이 뭐 PC 게임하고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발전을 그렇죠. 했습니다. 많이 성능도 좋아졌고 예.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이용하게 되죠. 그러게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좋은 소식 양종석 기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